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매일매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주식을 보면은 1200불에 그냥 안착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저 숫자가 믿기지가 않는데 또 갑자기 이 큰 회사가 참 어느 정도 조정이 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외로 1200에서 잘 견뎌줘서 참 행복합니다. 저도 한 주도 여전히 팔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면 항상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1000불을 한 $1000 정도죠. 한 100만원 좀 넘는 돈인데 하나로 이거를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투자했으면은 얼마를 버셨냐라는 거죠. 1년 전에만 샀어도 1년 전에도 사실 비싸다 논란이 많았죠. 뭐 떨어질 거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좀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1년 전에만 사셨어도 뭐 주식은 거의 한 3배 오르는 거죠. 리턴은 거의 200% 가까운, 한 1000불을 넣었으면 한 3000불에 가까운 돈을 얻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때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그리고 5년 전, 그때는 30배를 얻는 수치고요. 10년 전에 사셨으면 뭐 말하지 않아도 무려 20000%에 육박하는. 근데 같은 기간 S&P 500가 5년 전에 넣었으면 한 리턴이 한 142%였고 10년 전에는 S&P 500의 리턴이 357%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좀 지지부진. 근데 저 357%도 사실 높은 건데요. 적은 건 아닌데 거의 3.5배면 참 높은 건데, 요즘 미국 주식이 정말 많이 핫하죠. 참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5년 전에 한 100 넣었어도 S&P 500,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정해도 142%면은 대단한 건데, 참 얼마나 좋은 기업을 이렇게 선별해서 장기간 투자하면은 얼만큼 리턴을 얻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20000%가 10년에 20000%? 물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늘 계속 이야기할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포텐셜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내 엄연히 그 리스크는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기업을 딱 하나만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선구안인가요? 눈을 키우고 그런 거 하나만 진짜 잘 고르면은 이런 일반인들도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렇게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에 대한 어떤 계속 그런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저만의 시각과 뉴스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 이야기도 있고, 재미난 거는, 정말 재밌게 읽은 기사는 슈퍼차저입니다. 별게 다 문제인데요. 왜 재밌었냐면은, 이러니까 타 회사에 오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이나 대중을 상대로 어떤 제품을 내놓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한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별게 다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슈퍼차저를 열어봤더니 유럽에서 한 10개 정도, 네덜란드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여는 건데, 각 차마다 충전 포트가 다르는 게 또 문제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드라이버 사이드에 이제 백에 있는 거죠. 한국에도 이미 여러 전기차들이 이제 나와서 아시겠지만, 뭐 앞에 충전하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사진을 봐도 알겠지만 포드의 마기도 그렇고 앞으로 넣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방향이 적당히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얘가 들어있는데 지금 반대편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데 드라이버 사이드가 아니라 패신저 사이드에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주차를 한 다음에 상대 그러니까 공간에서 포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차량은 여기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들 때문에 공간 2개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선이 안 닿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조그만하게, 이런 경우라든지. 왜냐면 슈퍼차저는 테슬라 차량 충전에 최적화된 거거든요. 뒤로 그쪽으로 닿게 이제 드라이버 사이드로 하게끔 맞춰져 있는데, 그것에 맞춰져 있는 회사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닌 회사들은 이게 애매한 거죠. 이제 공간을 먹어야 되니까.
아니 거기다가 그나마 유럽은 이렇게 포트나 유럽이나 중국은 포트가 강제로 다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댑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후조를 여기다가 충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벌써부터 통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미 충전이 안 되는 사례도 이미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거 파일럿입니다. 그냥 테슬라가 열긴 했는데 다 연 건 아니고 이래서 파일럿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밌었던 거죠. 이런 디테일적인 면들. 그래서 Electrify America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을 커버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스페이스나 여분, 버퍼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에 있어서도 많은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트윗을 보면은 지금 이 현대 아이오닉은 또 공교롭게도 테슬라 충전 방향 같아서 이게 충전을 원활히 하는, 근데 뭐 이거 테스트한 거는 아이오닉 5는 아닙니다. 이제 구형 아이오닉인데 그거를 잘 이제 충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해줬고요.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뭐 원활히 되겠지만 그러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단시일 내에 쉽게 호환이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포트가 다릅니다. 제가 있는 미국은. 그러니까 그나마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선 포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좀 허들이 하나 적은 것 뿐이지 미국에서 이걸 깐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제 별게 다 문제구나. 차량 포트가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참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았고, 또 이제 어제에 이어서 폭스바겐 CEO 허버트 디에즈 얘기인데요. 이 인터뷰에서 참 재미난 것들이 또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위치가 이게 애매한 게 아닌가.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독일에 이제 테슬라 공장이 지금 들어오면,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삐걱거리고 있죠. 이래서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데,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독일에 그런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위태위태해지고 실질적으로 폭스바겐도 굉장히 위태위태해진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자꾸 비교를 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저걸 하지 않으면은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받습니다. 이러니 아마 독일의 자동차 노조나 이런 데서 참 쉽지 않겠죠. 그리고 생산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 테슬라는 결국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한 10시간 정도랍니다.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막 포드나 토요타는 우리 막 5초, 10초에 한 대씩 나오는데, 그거는 공장에서 이게 스테빌라이즈 되면서 매 그 시간마다 차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상식적으로 5초나 10초 안에 그 차를 조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있고, 이제 부품이 이런 것들이 원활히 공급되면, 들어가면 처음 부품이 팹인,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지금 보면 한 10시간이면 되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30시간이 넘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그런 자동화라든지 이런 어떤 공장 운영 그런 레벨이 전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사실상 최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낮은 편이 아닌데도 테슬라는 그거보다 3배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허버트 디에즈나 지금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제 20시간을 내년에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도 잘 돼야 되겠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가 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마감이라든지 이런 걸 트집 잡아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빨리 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테슬라는 차량을 찍어낼 겁니다. 좀 있으면 완전히. 지금도 찍어내고 있죠. 근데 이제 파셜리 찍어내고 있죠. 결국은 거의 다 찍어내는 수준으로 앞뒤 그리고 배터리팩 연결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차량 생산 시간은 계속 단축될 겁니다. 이거는 마감이나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오토메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이제 허버트 디에즈 입장에서는, CEO 입장에서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정말로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 칩 쇼리지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82만 대를 생산했어야 되는데 50만 대도 생산을 못했고요. 울프스바겐은 이제 폭스바겐의 메인 공장이죠. 그리고 칩 쇼리지 때문에 이번에는 한 4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그리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테슬라의 생산성,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는 어느 하나 일부 그 단점을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 전체의 위기를 고조시킬 정도의 기술력입니다. 정말로 1, 2년 내에 많은 게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쵸, 이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지만, 이런 CEO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격차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 이미 폭스바겐 CEO가 얘기했기 때문에 덜 하면 더 했지, 이분이 과장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파나소닉이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을 좀 해주면 그걸 이제 토대로 어떻게 갈 건지 이제 추측이 되는데 너무 말을 안 하니까요, 일본 분들이. 근데 이번에 좀 인터뷰에서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이 좀 나와서, 물론 아주 기술적인 걸 얘기해주면 참 더 많이 할 얘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두 가지만 나와도 대충 뭘 하는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나소닉은 지금 1865에서 2170 그리고 이제 4680을 계속 확대가 오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이 테스트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럿을 계속 돌리고 있고 조만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내비치면서, 당연히 메인 커스터머는 테슬라입니다. 이건 테슬라 때문에 만들었고, 그리고 재미났던 거는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걸 염두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밴드한테 팔 생각 없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테슬라가 메인 파트너지만 딴 데 팔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이게 아마 이제 옵티멀한 사이즈라는 거죠. 테슬라의 요청을 받아서 테슬라의 그런 계획들을 보고 자기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아마 전기차에 있어서는 실린더리컬로는 이게 최고의 사이즈이지 않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파나소닉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뭘 추측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더 키울 수도 있지만 발열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더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요 사이즈가 가격이라든지 구조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최상의 사이즈라는 거죠. 실린더리컬의 어떤 완성형,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용했을 때 최상의 사이즈. 물론 이제 솔리스테이트 가면 또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케미스트리나 좀 더 개선된 케미스트리를 통해서는 요 사이즈가 최상이다. 그러니까 더 커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하이니켈은 이제 실린더리컬, 그리고 LFP는 이 각형이 스위스팟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이제 파나소닉 역시도 이제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이다. 여기서 이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LFP는 이제 당연히 이 회사는 하이니켈에 거의 뭐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 LFP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워낙에 하이니켈로 지금 완벽한 파트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공장을 늘리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는데 왜 파나소닉은 안 하냐. 파나소닉은 좀 간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이제 배터리의 기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솔리스테이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좀 더 어느 정도 완숙이 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파나소닉의 어떤 배터리 방향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LFP로 맞불은 안 놓는다. 그리고 뭐 이 4680 하이니켈에 최선을 다할 거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는 요 다음 제너레이션쯤에 몰아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배터리 생산량을 보면은 지금 CATL이 1등이고 LG가 LG캠이 2등이고 지금 3위가 파나소닉, 3, 4위가 지금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의 증설은 아마 기술이 한 단계 좀 더 바뀌면 그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 트윗이죠.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제프 베조스가 이거 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를 상대로 컨트랙 따는 거에 있어서 너무 스페이스X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든지 그 달로 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로우슛을 걸었는데 블루 오리진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대해서 즉각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싸게 얘기한 저 가격이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죠. 참 대단한 혁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라이버 프로파일의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제가 기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댓글도 있어서, 또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 그래도 안 그래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허츠가 차량 렌트로 이제 테슬라 차량이 있으면 저의 그런 프로파일이나 제가 차 안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 렌트카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내가 했던 자료들이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차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있는데 마치 제 차인 양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을 고스란히 데이터를 카피해서 제 차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 지금은 고작 이런 시트라든지 별로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고작 이제 차량 드라이버 프로파일 정도겠죠. 근데 우리가 차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고 차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차가 내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작업하는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딴 테슬라 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걸 고스란히 카피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기능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오피스를 통째로 트랜스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내 드라이버 레퍼런스라든지 그리고 렌트카나 택시에 있어서는 그런 데이터 관리 이미 오피스화 하지 않아도 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그 차의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형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운전을 했고 어떻게 운전을 했고 점수라든지 이 사람이 위험하게 했는지 어딜 갔는지, 뭐 렌트카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오픈되는 거는 좀 감수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차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이 회사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거다, 대단한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10.4 이번 주 금요일날 좋은 소식은 제가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점수가 딱 1점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뿌리는 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다른 한국분이 이렇게 받은 게 꼭 그날에 받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번에 또 풀렸을 때 바로 받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받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10.4가 이번 주 아마 금요일날 얼마 안 남았죠. 받을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도 probably 받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뉴럴 네트워크는 트레이닝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트윗에도 이렇게 숏 비디오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인식하는 정도라든지 디테일이 계속 임프루브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는 더 체감이 잘 되겠죠. 지금 보여지는 영상으로는 나아진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받게 되면은 이걸 더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세긴 한데요. 연일 지금 유엔의 제안에 대해서 적나라한 그림이죠. 저도 제가 그런 찾아봤던 것들을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쉐어를 했는데 그래서 레저를 까라 이거죠. 지금 어카운트를 다 까라. Non-profit organization, 이게 얘기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비영리 단체인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데 왠지 그 받는 월급들이 다 장난이 아닌 거를 평균 연봉 보면 웬만한 사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런 걸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참 이 그림이 참 기부를 하면 참 안타까운, 이미 정말로 많은 돈이 투여가 됐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부하는 그때만, 그래서 그 기부하는 사람의 어떤 선행만 부각이 되지 미디어에서 그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비영리 단체들,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의 이런 어카운트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